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정재훈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민규입니다. 조민규 멘토님, 예. 혹시 소통 피아노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소통이라는 말하고 피아노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이 두 개를 붙여가지고 소통 피아노라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소통 피아노가 뭐죠? 예, 저도 이 얘기를 좀 처음 들었습니다. 이 소통 피아노란 음악으로 소통을 꿈꾸는 한 민간 단체가 기증받은 피아노에 색을 칠해놓고 전시를 해서요, 오고 가는 사람들 누구나 연주를 할 수 있게 한 건데요.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와 소통을 시도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는 거 하려니까 힘들죠. 그렇죠. 예. 그 주식시장에도 이 소통 피아노라는 걸 좀 접목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그냥 그다지. 호응이 없네. 그러니까요. 빨리 하세요. 자, 일단 이 소통 피아노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식과도 함께 연관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막상막하 투맨쇼와 시청자분들께서 함께 소통을 하면 참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막상막하 투맨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나름대로 좀 혼조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닝 시즌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과 그다음에 밀려 내려오는 종목군들은 나름대로 좀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흐름들을 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민규 멘토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일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지수 자체를 좀 눌러놓는 분위기였었고, 뭐 최근 들어서 어떤 건설주와 관련됐었던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또 시장에 좀 부각을 나타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모멘텀을 또 받으면서 시장의 어떤 그 단기적인 그 공백 상태에도 좀 그 주도하는 섹터로서 좀 분류가 될 수 있는 모습들이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해가지고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실적을 토대로 해서 뭐 코스닥이라던가 이제 그 기타 이제 부품 주들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전망들도 다시 한번 이제 그 체크를 해야 될 사항들로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도 또 그런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2분기 때 나타났었던 뭐 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된 뭐 현대차 그다음에 대형 업종들의 어떤 업종 대표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됨으로써 과연 이제 시장이 기대했었던 만큼 좋을 것이냐.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어떤 기대치는 상당히 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낮아진 기대치에도 부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장에 좀 단기적인 좀 충격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은 선물 쪽 그 매도 규모를 좀 늘리는 모습이었었고 기관권에서는 현물 쪽 주식을 좀 매도하면서 어떤 그 펀드 환매에 대한 좀 압력을 받는 모습들이었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2000포인트 초반 구간, 2000포인트, 뭐 2010포인트, 2020포인트에 근접을 하게 되면 계속해가지고 지수가 두드려 맞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밀려 내려오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2000포인트, 2020포인트에서 계속해가지고 환매 물량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 이상으로 간다고 하면 오히려 매물 부담이 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 가격적인 저항 이런 부분들만 좀 넘어간다고 하면 시장이 좀 빠른 상승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주말에 그 스터디를 하면서 스터디 클럽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오셨던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코스피 지수를 이제 원화로 보게 되면 지금 아직까지 2000포인트에 있지만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보여드렸던 달러와 환산 지수로 환산해서 보면 이미 그 코스피 지수를 환산했을 때 한 2050포인트 이상권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상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환율이 그 강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달러로 환산을 했을 때 어떤 지수 자체는 지속적인 고가 경신을 해나가는 모습들인데 우리가 이제 원화의 기준 어떤 그 코스피 지수의 2000포인트를 기준으로 했던 어떤 흐름들을 보면 계속해서 2000포인트에 좀 막혀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원화가 추가적으로 그 원화의 강세가 좀 더 지속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잤을 때는 추가적으로 한 2100포인트 정도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겠고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는 2050포인트 정도 구간이 어느 정도는 또 상당히 강한 저항으로 또 맞이해줄 수 있겠다. 그래서 속도와 방향성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원화 강세의 기조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는 국면이 돼야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어떤 그 포지션적인 부분들이 좀 바뀔 수 있겠고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좀 그 원화의 그 강세 패턴 자체가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이 된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또 지금까지 계속해가지고 현물 쪽에서 샀던 물량들이 또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남아져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로 빨리 한 2010포인트를 좀 빨리 넘어가 주는 게 시장에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수 밴드를 보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7월 7일, 이번 주죠.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난번하고 또 비슷한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0포인트를 살짝 이탈하는 부분까지는 좀 열어놔야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한 2020포인트 구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저항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시즌에 따른 불확실성에 따라 가지고 뭐 업종 대표주인 삼성전자라던가 현대차가 좀 쉬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지수로 볼 때는 좀 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내일이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995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지 구간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구간을 만약에 이번 주 수요일까지 하회하는 흐름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상당히 시장 자체가 조금은 추가적인 하락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내일 불확실적인 측면의 어떤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다음에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단기적인 어떤 그 시장에 대한 변동성과 방향성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부분을 조금 관망하고 넘어가는 심리가 시장에 좀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이제 만났던 그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다 보면 특히나 이제 자산 규모를 좀 크게 주식에 대한 규모를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시장에 살 게 없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지금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 규모 자체가 수십억 정도를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2달째 지금 그 주식을 안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시장이 아예 그냥 좀 떨어지거나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좀 싸다라는 인식이 들면 주식을 살 텐데 그런 구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수가 막 이렇게 그 어떤 랠리적인 포인트를 보여주면서
내려가면서 그렇게 올라가는 흐름들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물론 이제 시장보다는 종목이 훨씬 더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상 큰 자금을 운영한 사람들은 좀 쉬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한 번 정도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지현 멘토는 오늘 시장 앞으로 시장 어떻게 보세요? 예, 금일 좀 약보합수였었죠. 오후장에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뭐 시장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에 따른 눈치 보기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바로 이제 불확실성은 내일이면은 뭐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죠. 8조 원대를 예상했던 부분들에서 이제 7조 원대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줄줄이 지속적으로 이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라는 거, 이 자체가 지수가 상승을 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도 차별화는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의 차별화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뭐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뭐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도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지만 나름대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도 덜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뭐 현대기아차보다는 뭐 현대위아라든가 현대글로비스 이런 종목군들이 잘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뭐 금호석유나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군들보다 SKC나 SK케미칼 이런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이 선택을 되어진 그런 종목군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별화가 좀 지속이 되는 부분들은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어 보입니다. 항상 누누이 좀 2분기 때는 원화 강세 수혜주를 무조건 좀 보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흐름들 속에서도 내수 섹터들은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 환율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부담스러운 그런 요인이고 반대로 이 환율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인들을 받았었던 즉 1분기 실적이 좋았었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추가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거래소를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도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화면을 좀 하나씩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뭐 업종 대표주를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분명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 자체적으로만 보게 되면 대형주에 대한 수익률이 가장 좋지 않고 중형주가 조금 낮고요. 지금 가장 수익률이 좋은 부분들은 소형주입니다. 소형주, 지금 소형주 지수를 보더라도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고요. 원화 강세 수혜주들이 중소형주에 좀 많이 편중이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나름대로 이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군들도 소형주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수는 조금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종목별로 충분히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다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 순매수에 대한 부분들과 코스닥 시장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들어갖고 6천억 이상 거의 7천억 가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단기적으로 끝날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외국인 순매수 같은 경우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신흥국가 쪽, 아시아 쪽과 즉 중국 쪽과 일본계 자금이 충분히 유입이 되면서 외국인 자금에 대한 이탈 부분은 충분히 막아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국민연금 또한 마찬가지로 3분기째 연속적으로 주식에 대한 규모를 줄여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즉 매수를 해놓지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반기로 갈수록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 매수해주고 있고요. 연기금 쪽에서 받쳐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지수는 크게 밀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소형주, 중소형주들이 상승을 하는 이유를 보시게 된다면 영업이익에 대한 변화율을 보시게 되면 바로 티가 납니다. 대형 섹터는 상당히 변화가 깎이고 있죠. 마이너스 더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고 중형주는 그나마 덜하죠. 근데 반대로 소형주 같은 경우는 2분기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변화율 그리고 3분기에 대한 영업이익 변화율 자체가 더 커진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소형주 쪽에 실적이 좋기 때문에 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맨 마지막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매매 동향을 보시더라도 꾸준하게 기관 쪽과 외국인 쪽은 소형주를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소형주에 대한 랠리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소형주 중에서도 중국 시장과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함께 보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황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이제 잠시 뒤에 종목장 핫 키워드 봐야 되겠죠?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컴투스가 뽑혔네요. 자, 컴투스가 금일 신고가의 흐름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건데요. 컴투스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아무래도 뭐 시장에 있어서의 그 좀 매수적인 공백 상태가 좀 나타나는 상황에서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3분기, 그다음에 신작에 대한 게임들이 지속적인 흥행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뭐 컴투스의 주가 급등을 좀 만들어냈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서서 이제 소형주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삼성전자 한 주를 팔면 대략적으로 한 120만 원, 130만 원 정도 이제 현금이 발생을 하게 되죠. 한 100주 정도를 10주 정도를 팔게 되면 1,300만 원 정도가 생기거든요. 근데 소형주 같은 경우에 한 5,000원짜리 주식을 사게 되면 1,400만 원어치를 사려면 상당히 많은 주식을 또 사야 됩니다. 물론 이제 금액적으로 더 커지게 되면 더 많은 흐름들이 나올 텐데 아마도 이제 삼성전자라던가 현대차, 특히나 이제 시가총액 상위 비중 쪽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자금들이 계속해가지고 이탈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돈들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는데 그 종목군들이 좀 작은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적은 금액을 가지고서도 주가의 어떤 그 변동 폭이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서 가장 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흐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대감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떤 시세적인 부분에서 어떤 우리가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1조 원을 육박할 만큼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상 1조 원짜리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뭐 3천억, 4천억 정도에 있었던 회사가 1조 가까운 주가의 상승을 보여준다고 한다는 건 어떤 단기적인 수급 모멘텀을 제외한다고 한다면 실적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갑자기 뭐 100억 만들던 회사가 뭐 500억, 1000억씩 이렇게 돈을 버는 그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지금 어떤 추세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 상승의 흐름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재훈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 컴투스가 사상 최고가를 좀 기록을 했죠. 뭐 여전히 사업을 좀 잘 해 나가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다라는 게 첫 번째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뭐 따라 들어가십시오라는 얘기는 사실 못 하겠습니다. 2분기 뭐 실적 사상 최고 실적 예상을 하고 있고 3분기 때는 그 부분들을 갱신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게 지속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좀 물음표로 남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3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 더 좋다라는 그런 재료가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가 있겠으나 이게 얼마까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후속 게임이 얼마만큼 대단하고 또 얼마만큼 호응을 좀 받을 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컴투스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느냐 이제 상승 탄력을 꺾이는 흐름들이 나오느냐 그게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실적을 좀 기반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이 컴투스처럼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임주가 컴투스나 게임빌이 올라간다고 해서 다른 게임주들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엄연히 틀리다라는 거죠. 실적 자체가 틀리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테마성의 짝짓기 매매라고 하는데 그런 다른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하는 것보다는 실적을 먼저 검증을 해놓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민규 멘토께서 차트하고 좀 수급 좀 봐주시죠. 컴투스요? 네. 네,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또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좀 과열 국면을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현재 어떤 그 추세라고 한다면 추세가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은 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워낙에 지금 또 핫이슈죠. 핫이슈. 시장의 핫이슈 종목이기 때문에 컨티뉴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차트를 가지고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가총액을 얼마 정도까지 포지션을 잡고 기관까지 외국인들이 끌고 가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92,000원 정도라면 10만 원 정도는 한번 터치하는 구명까지는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대략 이제 오늘 상승했었던 시초가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대략 79,000원에서 8만 원 정도가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종목을 지금에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따라가야지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겠지만, 뒤늦게 쫓아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뭐 얼마나 더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요, 조금 더 다른, 종목군들 쪽으로 또 좋은 종목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나 뭐 추경 매수는 좀 위험하다라는 부분들, 리스크가 좀 크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다른 종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두 번째 핫 키워드는요, SK 하이닉스가 선정이 됐네요. SK 하이닉스, 뭐 매주 월요일마다 어느 분은 주구장창 하이닉스 데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4만원대부터 계속적으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강하게 좀 말씀을 했는데, 그게 저희 파트너, 예병구 멘토가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했었죠. 지금도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뭐 신고가에 대한 흐름들을 지속을 해 놓고 있는데, 여전히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거래소 섹터 중에서 그래도 가장,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자, 조민규 멘토님 SK 하이닉스 한 말씀 해주셔야죠. 일단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 가격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PBR 밴드로 보면 한 2.5배수 정도를 지금 상회하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보지만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주가가 갈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과 관련된 스마트폰에 대한 실적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반대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 있어서 애플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씩 또 이제 받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그 뭐 실적, 2분기 실적, 그다음에 3분기로 이어지는 어떤 그 어닝 모멘텀적인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지만, 제가 보는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좀 비싼 가격권에 지금 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하이닉스 아까 봤던 뭐 컴투스가 뭐 갑자기 뭐 돌변해가지고 뭐 급락을 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일단 주식을 갖고 보유해 나갈 때 내가 샀던 가격권에서의 어떤 그 심리 상태가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한다고 한다면 뭐 지금 구간이라고 지금 구간 정도라고 한다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 이제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월요일날 이렇게 노래하시는 분들의 파트너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SK 하이닉스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수급 좀 잠깐 보시게 되면 여전히 외국인 쪽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기관 쪽에서 뭐 6거래일 매도했다가 다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 쪽에서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한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모바일 드램에 대한 성장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이 좀 상당히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게 하반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포커스, 집중을 좀 발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봤을 때는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을까. 다만 급등이 나오는 그 부분들보다는 추세를 좀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키워드 마지막으로 만나보시죠.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삼성전자입니다. 자, 이 삼성전자 내일 이제 결판이 좀 날 것 같은데, 이게 실적 발표가 나와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참 상당히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내일 실적 잘 나올까요?
일단 뭐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은 8조 초반대서부터 이제 8조를 좀 하회해서 7조 후반대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8조 정도를 이렇게 좀 넘어선다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는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좀 반응할 가능성이 좀 높겠고요. 8조 이하로 발표가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약간 단기적인 그 주가 하락은 좀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 부분들이 사실상 뭐 전자뿐만 아니라 삼성과 관련된 어떤 부품주들이라던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어떤 실적에도 또 영향이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제 시험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8조대의 어떤 그 이익 자체가 그러면 적은 수준이냐라고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요. 4, 8에 32니까 32조 정도 영업이익을 내거든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200조가 지금 채 안 되는 수준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지고서 이제 그 시장에서 판단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이제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가치주적인 측면으로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20만 원 초반대 정도 사면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좀 불안한 건 뭐냐면 과연 이번에도 120만 원 초반대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좀 발생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그 부담감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뭐 이제 오전 보통 지금 현재까지 어떤 흐름을 보면 잔병 실적 발표를 할 때 장 전에 이제 실적을 발표하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실적이 좀 안 좋았다고 한다면 시가가 좀 시작을 할 때 시작가가 좀 낮게 시작을 해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저점을 다지고서 좀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특별한 어떤 그 불확실성적인 우려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뭐 시장에서 환호할 만큼 그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그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분간은 약간은 계속해가지고 그 가격권에서 좀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를 보면 사실 지수 자체가 좀 답답한 분위기가 좀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정재훈 멘토님은 뭐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 의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한 7조 원대를 좀 하회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반기 때 실적이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 여기저기 뭐, 찌라시라고 하죠. 뭐, 어닝 쇼크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알 부분들이지만, 실적이 그다지 예상치만큼 이렇게 흡족할 만한 그런 실적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 좀 많이 밀려 내려올 것이냐, 뭐 급락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뭐 오늘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반대로 좀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이 성장통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업부가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이쪽 사업 부분들이 조금 약간 부진하면서 나름대로 이 실적에 대한 줄어드는 부분들, 그 다음에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로 인해서 이익치가 조금 조정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최근에 뭐 기업 IR을 하겠다라고 공시가 나왔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이 하반기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내일 실적은 그다지 썩 좋은 모습도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초가에 반드시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방향성이겠죠. 선물을 매도를 또 쳐주느냐 아니면 현물을 매도를 하느냐, 이 부분들만 체크를 하게 된다면 접근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까지 특징 종목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멘토들의 수익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7월 7일 월요일 막상막하 투매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YB로드 목표가를 기존 3,000원에서 3,7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고요. 손절가 역시 기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조민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4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오늘장 유닛 테스트가 0.22%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9.5%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김선윤 멘토의 NC소프트가 오늘 장중 손절가 17만 5천원 터치하면서 마이너스 5.4%의 손실로 매도 확정 처리됐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동욱 멘토의 테크윙이 26.6%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3위는 김지웅 멘토의 마이크로 컨택솔이 26.3%를 기록하고 있네요. 4위는 남은호 멘토의 CJ 대한통운이 15.8%를, 5위는 예병군 멘토의 S넷이 13.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정재훈 멘토의 YB로드가 59%를 기록하며 위풍당당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역시 정재훈 멘토가 차지했습니다. 누적 수익률 148.6%로 독보적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뒤를 정동훈 멘토가 71%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조민규 멘토가 53.3%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매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의 사마 네트워크스가 금메달을 획득하고 있고요. 은메달은 예병군 멘토의 박태기, 동메달은 정동훈 멘토의 컴퓨스가 명예의 전당을 빛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매쇼.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순위 변동률이 생길지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입니다. 종목 AS 좀 잠깐 해드려야 되겠죠? 자, 종목 AS를 좀 보시게 되면, 차이나하우라는 계속적으로 이 손실이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끝까지 좀 갖고 가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근데 조금 더, 낙폭을 좀 축소를 시켰습니다. 5.6%의 손실권역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61선짜리대를 나름대로 좀 안착을 했었고 다시 이제 박스권 상단권역을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 그 결정 자리대에 좀 놓여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좀 수급적인 분들이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YB로드입니다. 59%죠. 목표가를 3,700원으로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즉 익절가를 2,500원으로 좀 상향을 했는데요.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2분기 때는 월화 강세 수혜주는 무조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그 말씀을 좀 많이들 드렸었는데요. 실적이 1분기 때 좋았던 내수 섹터들이 2분기 때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환율도 1분기 때는 평균적으로 한 1,070원대 그리고 2분기 때는 1,030원, 40원대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1분기 때보다 2분기 때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더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강세 수혜주들은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 아마도 이 YB로드 피업 관련주입니다. 삼양통상이나 다른 종목들 다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아마도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기관 쪽에서 뭐 샀다가 오늘 일부 좀 물량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지만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맨 마지막 종목이죠. 이제 KG ETS입니다. 급등이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급락이 나와주지고 않는 그런 아주 안정적인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1%의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점진적으로 점점 서서히 상승 추세대를 유지해 나갈 겁니다. 증설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따라서 매출에 대한 증가가 될 것이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보유를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핫키워드가 아니죠. 키워드 좀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죠. 히든카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삼성전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삼성전자를 추천해주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는요. 블랙아웃입니다. 뭐 대충 감 잡으신 분들 계실 거고요. 세 번째는 M&A입니다. 얼토당토한 M&A 네, 들고 나왔는데요. 지금 뭐 이 세 가지 핫키워드를 좀 보시게 되면 이게 과연 어떤 종목일까라고 좀 생각을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는요,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인수가 된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 삼성전자,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삼성전자 같이 기술 개발을 좀 했었습니다. 그럼 공동으로 금형 카운터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등록을 마무리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에 납품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충분히 증가가 될 수 있겠다.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좀 다가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블랙아웃입니다. 항상 해마다 보게 되면 올해 상당히 좀 더울 것 같은데 항상 여름만 되게 되면 뭐 전력난이니 뭐니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당연히 블랙아웃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얘기들까지도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M&A입니다. 지금 이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많은 현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신규 사업을 진출한다든가 M&A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좀 펼쳐지고 있다. 결국에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작년 6월이었었죠. 자회사인 덴소 풍성전자 지분을 일본에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현금성 자산이 유입이 됐었고요. 이 부분들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신사업을 좀 개척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럼 결국엔 충분히 상승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피에스텍이에요. 피에스텍 002230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사실 홈페이지가 아닙니다. 피에스텍 진짜 이 기업이 맞나 의심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깜짝 놀랄 겁니다. 이 중간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공백입니다. 여백임이. 그래서 이제 사업 분야를 일단 클릭을 했습니다. 사업 분야를 보게 되면 계량 계측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 사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와이퍼에 대한 모터 이런 부분들이죠. 모터 이런 부분들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계량 계측 사업의 약 70% 이상 거의 78% 가까이 계측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쪽은 22%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죠. 여름이면 여름마다 옵니다.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투자 규모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적인 국가들이 이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분들 해마다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부분을 보게 되면 스마트 미터죠. 연간 보급 대수를 보게 되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6년도에 잠깐 좀 주춤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보급에 대한 대수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특히나 중국 쪽이 상당폭 증가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중국 쪽에 좀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요. 원격 검침 시스템이에요. 원격 검침 시스템. 자, 스마트 그리드 이 부분들을 활용을 하면서 지금 원격 검침 서버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서 수도는 얼만큼 썼고 가스 요금을 얼마나 썼고 온수는 얼마나 썼고 이 난방비는 얼마나 나오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한눈에 좀 알아볼 수 있게끔 즉 통합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게 피에스텍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 그리드 스테이션이죠. 진짜 이 부분들은 전력에 대한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뭐 전기차에 대한 충전 장치라든가 스마트 콘덴스,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저전력, 저장 장치, ESS라고 하죠. 상당히 좀 많은 이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 전기차 충전 장치 부분들, 피에스텍이 전기차 고속 충전에 대한 사업까지도 같이 함께 영위하고 있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기업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매출에 대한 추이를 보시게 되면 2011년도에 증가됐다 2012년도에 약간 좀 주춤을 했습니다. 근데 주춤은 잠시고요. 바로 회복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올해
아마도 매출 기준으로만 보게 되면 사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전력기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뭐 대기업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난립을 했었는데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 갖고 대기업에 대한 진출에 대한 비중 자체를 줄여놨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개선폭은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실적도 마찬가지로 늘어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2012년도의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해마다 좋아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냐면, 월봉과 주봉과 일봉이 정배열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뭐 좀 과격한 말로 때려 죽여도 팔고 나올 기회를 줍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제가 포트에 편입했던 종목군들, 최근 들어서 신고가로 날아가는 종목군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CJ, 대한통운 뭐 이런 것들 다 홈페이지 화면 다 보여드렸죠. 바이넥스 뭐 이런 것들. PS텍도 충분히 그러한 여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수급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게 되면 수급 좋다 넘어갑니다. 자, 차트입니다. 월봉 정배열 넘어가고요. 주봉 정배열 넘어가고요. 일봉 정배열 초입이다. 자, 매수해도 좋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은요, 5,190원에 종가가 형성됐죠. 매수가는 조금 조정받는 5,100원 이하권역부터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6,7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조금 러프하게 4,100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준비고요. 그 다음에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저희 공부방 하죠. 매주 일요일 저녁 10시부터 목요일까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10시부터 공부방을 하니까요.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요. 네, 또 강연회가 있죠. 이번 주 주말 토요일입니다. 강연회를 합니다. 우리투자증권 목동지점이죠. 트라펠리스 웨스턴 에비뉴 4층 건물입니다. 거기가 이마트가 있어요. 거기에. 그 4층으로 오시게 되면 되는데, 제가 왜 할까요? 강연회 들으시고 거기서 장 보시고 가시면 돼요. 그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정재훈이었습니다. 예, 히든카드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기존 종목군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테스트가 한 9.5%대로 수익률이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뭐 팔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좀 보유해 나가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기간에 약간 좀 2,500원, 2,600원대까지 좀 상승을 했다가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뭐 10만 원 정도 구간대 뭐 특별한 이탈이 없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대형주가 낙폭과대 국면에서 좀 강한 반등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었던 차익 경계 매물이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었었고,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실질적으로 주가에 어느 정도도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되는 시점부터는 오히려 이제 3분기 그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기업 가치를 되찾아가는 데 있어서 주가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마찬가지로 유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메스로텍 OCI 같은 경우에도 뭐 수익률이 뭐 고만고만하긴 한데 마찬가지로 시간을 좀 두고 보시면 나중에 충분한 수익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오늘 이제 히든카드에서 말씀드릴 종목부터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낙폭 과대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저 PBR이고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지주회사입니다.
예, 낙폭과대, 그 다음에 저PBR, 지주회사,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 앞서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시장이 좀 이렇게 위쪽으로는 좀 막혀 있고, 또 아래쪽으로도 뭐 급격하게 어떤 하락이 진행이 돼서 뭐 주가가 싸다, 뭐 이런 인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심리 자체가 뭐 매수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담하기에는 좀 그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세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렇게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가격권에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불안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서서히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적으로 기업이 뭐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낙폭과대다 싸다 이런 인식이 아니고요.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본다고 한다면 이 종목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수준까지는 하락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PBR이라는 얘기는 기업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가치보다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업에 대한 가치를 찾아가는 국면으로 간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어떤 시장의 트렌드가 저PBR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경우에는 PBR이 훨씬 더 낮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대형주가 이 정도 PBR 밴드 국면에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싼 국면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지주회사였습니다. 지주회사. 낙폭과되면서도 저PBR. 그래서 지주회사인 기업은 과연 어떤 기업일까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한화입니다. 한화.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업인 것 같아요. 일단 뭐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도 있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근데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대다수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하니까 주식이 좀 싸고 이 정도 가격이면 부담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선택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그 투자 포인트를 좀 설명시켜드리면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게 63빌딩입니다. 63빌딩. 예전에 이제 대한생명을 하나에서 인수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생명 빌딩으로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하나생명이 뭐 하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분 구조로 살펴보면 한 22%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건설, 그러니까 하나의 100% 자회사인 이제 하나건설이 한 24% 정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한 6%, 7% 정도 비중이 되는데 하나가 가지고 있는 하나생명에 대한 지분 가치만 보더라도 1조 2천억 정도 수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건설의 지분을 합치게 되면 한 2조 6천억 정도의 어떤 지분 가치를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하나의 주가 수준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어떤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좀 반영되지 않은 국면이라고 좀 판단이 되어져서 저평가 국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을 좀 보시면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도 하나에서 어떤 주역 자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현재 이제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2조 9천억 정도 됩니다. 하나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36.77%.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그 하나의 어떤 그 하나케미칼의 지분 가치를 환산을 하게 되면 1조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치더라도 한 2조 2천억 정도 수준의 어떤 자회사가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어떤 그 위치라고 한다면 자회사의 지분 가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에 좀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기본적인 이제 하나의 하나 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자산 가치를 보면 한 11조 정도, 10조 8천억 정도 되는데 뭐 지주회사를 보통 이제 한 30%에서 35% 정도 할인율을 이제 적용해가지고 반영을 하게 되니까 대략적으로 할인된 지분 가치가 한 7조 정도 수준이 될 수 있겠고요. 오늘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오늘 마감된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2조대가 좀 안 되는 1조 9천억 정도 1조 9천억 정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생명 그다음에 어떤 하나케미칼의 지분 가치의 그 수준에도 지금 미치지 못하던 정도의 어떤 그 절대적인 저평가 국면에 좀 위치를 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생명과 하나케미칼뿐만 아니라 하나그룹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유통사업,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사업부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하나의 그룹의 어떤 기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당한 저평가 국면에서 지금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는 국면이고요.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가야겠죠. 사실 이제 하나 같은 경우에는 뭐 화학 업황, 그다음에 전반적인 이제 하나 케미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이 좀 둔화되면서 사실 시장에서 좀 많이 소외됐던 측면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CEO 리스크라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회장님께서 좀 부재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그 주가의 어떤 상승 흐름에서 좀 소외시켜 놓는 원인으로 좀 작용했었던 부분들이 있고, 최근 들어서는 뭐 하나건설의 유상증자, 그다음에 이라크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건설이 시행하고 있는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주가에 좀 선반영된 측면이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에 대한 기업적인 가치를 좀 보시면요. 순현금이 한 1조 6천억 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지금 뭐 하나 시가총액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1조 9천억 정도 수준인데, 하나의 어떤 그 영업적 가치라던가 사업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면 3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사실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1조 6천억 정도의 수준을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하나에 대한 기본적 가치는 3천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평가 국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합산하면 대략적으로 한 3조 8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주가로 환산했을 때 대략 한 5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데, 현재 주가가 대략 뭐 한 2만 6천 원 정도 수준 정도에서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1차적인 목표 밴드를 좀 제시해드리는 볼 수 있는 부분들은 PBR로 한 0.67배수 정도 수준으로 좀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3만 원 정도가 1차적인 목표 구간이라고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9천억 정도, 2조가 채 안 되는데, 코스닥에 있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가 2조가 좀 넘습니다. 2조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주식을 아무리 몰라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서울반도체보다는 하나가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어떤 가치적인 측정이 좀 잘못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당장 이 종목이 뭐 내일부터 급등을 한다, 이런 의미로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국면은 충분히 싼 국면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에 대한 가치를 찾아가고,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맞들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 처익 구간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현재 어떤 주가 위치하고 매수에 대한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뭐 하나 지금 짧게 보시더라도 계속해가지고 좀 저가를 경신했다가 단기적으로 최근 들어서 뭐 바닥권에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더 길게 보시면요. 거의 뭐 반등 다운 반등 없이 지속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단기적인 매수가로 말씀을 드리면 25,500원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1차적인 목표가 3만 원 정도 말씀드렸었는데 29,500원 정도의 1차적인 목표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24,000원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민규 배투의 하나였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